이곳 보이는 곳이 시세 상승이 17평이 11억 6,500만원, 2023년경에 거의 6억 6천만 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10억 이하였던 이 아파트가 제가 작년에 이곳을 촬영하러 왔을 때만 해도 8, 9억 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 11억 6,500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분위기를 타니까 시세가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연구위원 위시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칼럼니스트 어반밸류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사당 이수 역세권입니다. 사당 이수 역세권에 최근에 규제 완화의 도시계획이 또 나오면서 주변 일대 배후주거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 재건축 단지들의 시세 변화들, 그리고 최근의 현황, 도시계획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빠르게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많은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 나와 있는 곳은 이수 극동 우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에 와봤는데요. 따끈따끈한 현수막입니다. 1월 5일에 안전진단 실시한다는 이러한 현수막을 달아놨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은 살짝 다른 게,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좀 초반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조합 설립을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만들고 추후에 안전진단이 진행한다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위시 채널에서도 송파구에서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안전진단 얘기했었던 게 또 기억나는데, 이곳이 지금 수직 수평 중축 다 한다고 또 조사를 해주셨잖아요. 네, 모두 함께 하고 지금은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지하 6층에 지상 27층으로 주차면이 2200에서 5500까지, 그래서 세대당 1.3대까지 확보가 됩니다. 우성 3단지 이곳 보이는 곳이 시세 상승이 지금 17평이 11억 6,500만원, 2023년경에 거의 6억 6천만 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75% 가까이 시세 상승이 나온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을 촬영하러 왔을 때만 해도 8, 9억 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 11억 6,500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분위기를 타니까 시세가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 상승이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당 이수 지역 중심 거점에 배후주거지 이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속도도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성도 개선이 되니까 이러한 시세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당 이수 지역 중심 같은 생활권인 서초구 방배 같은 경우에는 방배 15구역, 14구역 이것도 최근에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는 1종 그리고 2종 7층 이러한 곳들이 무려 최고 25층까지 규제 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동작대로변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에 이 방배 쪽이 규제 완화를 받으니까 동작대로변 반대편 서측인 이 우국신 이쪽 배후 주거지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리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 완화, 층수 완화, 도시계획의 혜택을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신동아 4차 이곳은 또 우국신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잠깐 지금 따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동의율 64% 돌파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저기 보시면 창립총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속도가 잘 나오네요. 외국신 따로 아까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거래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3년에는 8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4억으로 호가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점 주변에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속도가 참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상당히 경사가 되게 급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차량 통행이 어마어마한데, 확실히 이곳에 리모델링을 할지라도 그러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생활권 계획상에 반드시 배후주거지를 개발시키면서 그런 도로 정비, 주변 SOC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신동아 5차 여기는 또 별도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창립 총회 소식을 또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6년 1월 17일에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주변으로 이렇게 진행이 속도를 붙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5단지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앞으로 또 속도를 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사당 이수 지역 중심을 보면 이 사당역 그리고 이수역 뿐만 아니라 남성역까지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성역세권으로 한번 가서 그곳 배후주거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국 시내 바로 근처에 있는 이수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의 일대인데요. 제가 이곳에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10월 16일에 작년에 조합 설립 완료가 됐다고 하고 이제 26년에 사업 승인 접수 완료 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의 움직임을 보면 12월에 환경 영향평가 주민 공람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리모델링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일대로 시세 상승을 제가 조사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전용 면적 평당 빌라 이런 것들이 3,600만 원대까지도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예전에 뭐 1억 원대 빌라들이 지금 막 5억 원대 유의미한 상승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빠져나와야 될 때죠. 여기를 사야 될 때는 아니고. 그리고 이곳의 공사 현장,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펜스가 높게 안 쳐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수역 힐스테이트 현장이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철거가 되기 전에는 13억짜리 단독 다가구가 21억 단독 다가구로 시세가 점핑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너편 레미안 로이파크 13억 6천 이렇게 하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억대 아파트로 실거래가 찍히면서 70% 이상 엄청난 시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장에 접어든 것이 자명하다. 현장에서 이러한 현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지가 레미안 로이파크거든요. 이 단지 바로 건너편으로 사당 대림 아파트 재건축 추진 소식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어반밸류님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은 12월 말에 이제 현장 설명회까지 했다고 파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당 대림 재건축 동의서 상시 접수,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동의서를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건축의 진심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기 또 현수막을 보시면 사당 대림 재건축 진단 접수 완료라고 돼 있죠. 저게 안전진단이 이번에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용어를 좀 바꾸면서 또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원래는 정비계획 입안 전까지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속도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반포르엘 2016년에 조합 설립되고 나서 2022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입주,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까지 명확하게 로드맵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이 2개월 만에 3억 1천만 원 달성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고, 여기 바로 이수역세권이잖아요. 맞습니다. 남성역도 있고 주변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하고 또 규제 완화해주면서 종상향까지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 최근에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소식도 나왔거든요. 600%에서 800%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돈이 되는 도시계획이 거점에 나왔다. 그리고 그 주변 이 배후 주거지들의 용적률도 완화해주면서 속도까지 지금 밀어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를 느끼셔야 돈이 되는 시세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곳이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주변에 또 신축 플러스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또 이곳에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30평대가 2024년에는 10억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경에 무려 16억 9천만 원, 거의 뭐 60% 이상 폭발적으로 시세가 상승한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18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18억이요? 8억이나 상승을 하는 흐름. 그럼 이곳은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단계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거점 근처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민들의 기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상에 밀어주겠다고 판을 깔아놓은 건데, 잘 차려놓은 밥상을 주민분들이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잔치를 벌여서 끌어 모으느냐, 그 차이에 따라 이렇게 시세 상승이 단기간에 이렇게 60%, 80% 상승이 서울에서도 나온다는 점. 이곳은 동작제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당 이수 지역 중심지입니다. 북측으로 있는 곳이 지금 이수역, 이 남측으로 내려가면 사당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와본 곳이 이 한국전력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현진 빌딩이라는 건물인데요. 최근에 현진그룹에서 매입을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최고 층수 29층, 지하 7층 높이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완화될 곳을 선점을 미리 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도 나오겠지만 개발에 의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운영을 하다 그냥 나중에 디벨로퍼한테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력이 이 관악구 동작구 쪽에 유지관리보수, 배전선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최근에 파동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58,000원에서 57,000원 여기를 못 지켜주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굳이 들어가기에는 기회비용상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서울 SNU 치과의원, 여기도 예전에는 4, 5층짜리 저층 오래된 상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2층으로 디벨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동측, 저기가 서초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가 바로 DH방배, 지금 2026년 올해 입주가 예상돼 있는데 방배 15구역, 거기가 이제 이 앞쪽인데요. 이 오른쪽을 이렇게 개발을 시켜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측 같은 생활권인 동작구도 이런 완화 계획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뒤편으로 이런 건물들이 지금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3종 일반이랑 물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곳들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 뒤편으로 가면은 역세권 청년주택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곳인데, 여기가 원래는 주변처럼 이렇게 1층짜리 저층 막 상가, 뭐 카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고밀 개발을 또 해준 거잖아요. 이게 이면부인데도 용적률을 500% 후반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의 뭐 상업지역 종상향을 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세권 종상향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에 또 600%를 800%까지 올려주면서 노선형 상업지역의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현진 빌딩이 역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을 선점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기업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을 고려한 그런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초시계로 재고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돈이 되는 도시계획, 왜 여기가 땅값이 올랐는지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들로 샅샅이 또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 사용권이랑 이제 소유권이 있습니다. 사용권은 이 토지를 나중에 사업에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동의서 같은 거고, 소유권은 네. 진짜 말 그대로 토지를 사오는 건데, 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사용권이 80%를 받고, 그리고 소유권은 15% 성립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소유주들이 80%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 계획을 받으려면 9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지금 95%가 너무 높은 수치여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80%까지 낮춰보자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예전에는 정책 브리핑 자료에 보면 지주택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동작구처럼 진심으로 지주택이 추진이 되는 곳들은 또 그곳에 맞는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